안녕하세요. 기업회생 파산 전문 권용민 변호사가 회생담보권과 신탁재산에 관하여 작성한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금융 거래에서는 저당권이 전통적인 담보수단이었지만 PF 대출 등 새로운 금융구조에서는 부동산 담보 신탁이 중요한 담보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담보 신탁은 위탁자가 금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를 우선 수익자로 지정하고 자기 소유 부동산을 제3자인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신탁입니다. 그리고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면 수탁자가 신탁 부동산을 처분하여 우선 수익자인 채권자의 채권 변제에 충당하게 됩니다. 실무상 대부분의 계약은 우선 수익자에게 신탁 부동산 처분 요청권, 즉 공매 절차 이행 청구권을 인정합니다. 이러한 부동산 담보 신탁이 활용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신탁 부동산은 위탁자나 수탁자의 일반 채권자, 과세관청 등으로부터 강제 집행, 경매, 보전 처분, 체납 처분을 당할 위험이 적습니다. 둘째, 신탁 부동산은 신탁법 제24조에 따라 수탁자의 도산으로부터 절연되어 독립된 재산으로 취급되는 도산절연 효과가 있습니다. 셋째, 채권자는 저당권보다 더 유연하게 담보를 설정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수탁자의 도산뿐 아니라 채무자인 위탁자의 도산에도 도산절연 효과가 인정되는지입니다. 학설과 판례는 신탁 재산의 소유권이 대내외적으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신탁 재산은 위탁자의 재산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따라서 위탁자에 대하여 파산 절차나 회생 절차가 개시되어도 신탁 재산은 그 절차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 판결은 부동산 담보 신탁의 신탁 재산은 위탁자의 도산 절차에 편입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 다른 대법원 판결은 수탁자를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와 유사한 지위로 보면서 채권자가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가지는 담보권은 채무자 외의 자가 제공한 담보에 해당하므로 위탁자의 회생계획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리에 따르면 위탁자에 대한 회생 절차에서 부동산 담보 신탁 채권자는 회생담보권자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회생채권자로 취급됩니다. 이는 신탁부동산이 채무자 일반 재산에 속하지 않고 제3자인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채권자가 회생채권자로 취급된다고 하여도 우선 수익자의 지위는 유지합니다. 채권자는 위탁자의 회생 절차에도 불구하고 우선 수익자로서 수탁자에게 신탁부동산의 처분을 요청할 수 있는 별도의 지위를 가집니다. 또 위탁자 재산의 보전을 위한 회생법상 포괄적 금지 명령의 효력도 수탁자 소유의 신탁 재산에는 직접 미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점에서 부동산 담보 신탁은 저당권과 차이가 있습니다. 저당권은 채무자 소유 부동산 위에 설정되는 담보권이므로 채무자인 위탁자에 대한 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원칙적으로 회생 절차의 구속을 받습니다. 반면 부동산 담보 신탁에서는 부동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므로 위탁자에 대한 회생 절차의 일반적 구속이 신탁 재산에 미치지 않습니다. 즉 담보 신탁은 채무자 소유 재산 위의 담보권이 아니라 제3자인 수탁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신탁을 통한 담보구조라는 점에서 저당권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부동산 담보 신탁에서는 부동산의 소유권이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이전되고 채권자는 우선 수익자로서 신탁 재산에 관한 이익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위탁자에 대한 회생 절차가 개시되어도 수탁자 소유의 신탁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인 위탁자 재산으로 편입되지 않고 회생 절차의 일반적 구속도 직접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채권자와 위탁자인 채무자 모두 신탁계약의 내용을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권자는 우선 수익자의 권리 범위와 공매 절차 이행 청구권의 내용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채무자도 회생 절차가 개시되더라도 신탁 재산이 일반적인 회생 재산과 동일하게 처리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자금 계획과 회생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지금까지 기업회생 파산 전문 권용민 변호사가 작성한 회생담보권과 신탁재산에 관한 내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